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TV, 유TV 유일한입니다. 네, 100회를 마치고 이제 100-1회 오랜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라서 아침에 이제 어김없이 보는 외신 사이트가 이제 마켓워치 뭐 아주 그 대중적인 그런 외신 사이트죠. 보면은 아침마다 이제 큰 글씨가 이제 막 박혀서 제목이 눈에 띄는데, 오늘은 이제 조지 소로스, 많은 분들 아시죠? 조지 소로스.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전설적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엊그제 이제 90이 되셨나봐요. 90. 네. 90, 탄신 90주년 기념,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 한번 그게 이제 기사가 났길래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 거의 동년배인데 한 살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스보다 한 살 위죠. 버핏, 워런 버핏 이야기. 이분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 지금의 이 버블에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발을 빼고 싶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확 띄어서, 네. 조지 소로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90주년 이제 생일을 맞아서 이탈리아 매체랑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된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뭐 자격에 미달인 대통령인데, 뭐 11월 재선에 당선이 안 됐으면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참 미국 사람들은 참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조금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써놨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이 주식시장 버블, 자본시장 버블에는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뭐, 조지 소로스 하면은 옛날에 그 파운드화를 공격해가지고 영국 정부를 뭐 아주 혼쭐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죠. 자, 소로스 얘기를 잠깐 보니까, 뭐 트럼프 관련된 얘기는 뭐 대충 이제 짐작이 되실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그간에 트럼프하고는 많이 좀 이제 좀 대립된 그런 입장을 많이 나타났는데, 상당히 이제 그 트럼프라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미국 사회에서 한 시대의 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소로스는 조금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라건대 임기가 11월에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재선에 성공하지 않으면, 재임하지 않으면 뭐 어떤 그 미국 헌법의 위반으로 인한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트럼프의 스타일과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시장에 관한 얘기죠. 소로스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자, 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상당히 버블이다. 당연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페드, 그죠? 연방 그 중앙은행의 어떤 그 유동성 공급, 코로나19로 인한 아주 갑작스러운 어떤 경기 침체, 금융시장 혼란을, 붕괴를 막기 위한, 지금 벌써 이제 5차 부양안 얘기 나오고 있는데, 행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계속 그 주도를 한 게 이제 사실은 페드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버블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버핏이 한 얘기는 아닌데, 워런 버핏이 한 얘기는 아닌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과거 워런 버핏이 그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주목했던 하나의 그 지표, 그 인디케이터를 보면서 보았더니 지금 주식시장은 버블에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으면은 지금 주식을 많이 팔 거다라는 기사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보니까 워런 버핏이 주목한 그 지표,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거는 그간에 많이 봤는데, 뭐냐면 미국의 GDP 대비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의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100인데 시가총액이 뭐 100이다. 그러면 그 숫자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퍼센트니까, 비율 퍼센트니까.
자, 그래서 그간에 버핏이 얘기하기를 이 숫자가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이 숫자가 70에서 80% 이 사이에 있으면 현금을 어디다 써야 돼? 주식시장에 박아넣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반대로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이 시가총액의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이거는 당연히 시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너무 뜨거워졌다 생각하고 돈을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실 버핏은 그동안에 많이 조언을 했거든요. 상당히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플함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 라는 거를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그 블룸버그에 있는 이런 그 차트의 차트. 네, 강상구 PD가 이게 잘 보여줄 건데 이게 이제 자 보십시오. 글로벌 GDP 대비 글로벌 마켓 캡 시가총액 전체예요. 이게 보니까 와, 참 놀랍네요. 놀라워요. 그 지금 글로벌 GDP 대비 글로벌 시가총액의 비율이 100.066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갓 넘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 3월달 붕괴되기 직전에 이 비율이 100이었어요. 100부터 70, 한 7, 8까지 쫙 빠진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확 줄어든 거죠. 근데 그게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100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 인디케이터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로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GDP 대비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최근의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그 직전의 버블 2007년 버블이네요. 이때는 120을 넘어섰어요. 이때 뭐 전 세계 시가총액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네, 상하이 지수가 한번 6천 넘었을 때니까 그때 말다 했죠.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막 버블이 꺼져가지고 한 3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20에서 43까지 갔으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이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쭉 회복되고 하면서 17년 말 다시 이제 100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쭉 조정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충격이 왔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충격까지 해가지고 한번 쇼크가 왔다가 다시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다? 100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시가총액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거 이제 글로벌한 인디케이터인데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걸 보면 뭘 뜻하냐? 시가총액이 불어날 여지가 있어도 많지 않고 또는 뭐예요? 또는 불어나지 않고 빠질 거다,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왜? 10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상당히 가파른 조정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버핏 인디케이터다. 2000년, 2008년 그리고 2018년에 이 글로벌 GDP 대비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이 100을 넘어서면서 아주 무서운 그 조정이 왔다는 거죠. 기사 제목 보면 상당히 섬찟해요. 2001년에 그런 그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시그널이 지금 뜨고 있다. 바짝바짝 그런 지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되기를 절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년 지금 뭐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과연 뭐냐? 강상구 BD. 네. PD? 그 기억나죠? 우리가 UTV 할 때 코스피 PBR 그때 0.6 깨져가지고 막 우리가 서둘러 했잖아요. 네네네. 예. 야.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그죠? 네. 이거는 뭐 PBR이 0.6 깨지면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지겠냐 그런 거잖아요. 자, PBR이 0.6이다. 뭐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순자산이 100이야. 일단 좀 더 이제 현실감 있게 2,000조야, 2,000조. 근데 PBR이 0.6이라는 건 뭐야? 262. 시가총액이 1,20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장사의 순자산. 앞으로의 성장가치 이런 거 빼고. 그냥 지금 현재 순자산이 2,000조인데
코로나 때문에 3월 11일 날인가 12일 날인가 이게 1200조까지 갔다는 거예요. PBR이 0.6이라는 게.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죠? 그게 다시 0.6이 지금 뭐 됐냐. 야, 이게 참 이때 우연이야. 8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1점 빵빵. 그러니까 0.6에서 1.0이 된 거예요. 6, 7에 42. 70% 가까이 지수가 오른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8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종가죠? 1.01. 와, 놀랍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워요. 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어떻게 돼? 강상우 PD. 네. 1.6 넘었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갈 것 같습니다. 아, 얼마까지? 1점 몇까지? PBR로 한번 찍어보세요. 예측, PBR로 예측하기. 1점, 어느새죠? 지금 2,400인가? 예, 2,450이라고 잡고. 2,45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 쉽게. 2,400이 PBR 1.0이야. 저희 2,8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800이면은 1.2 정도 보는 거네, 그죠? 1.2. 9월에 왠지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9월에? 근거는 뭐예요? 공매도 해제가 되면 아.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러? 네. 아, 그 공매도 물량을 바치러? 네. 그거는 또 어디서, 어느 유튜브에서 들은 거야, 그건? 그냥 제가 여러 가지 공매도 요새 금지 관련해가지고 좀 막 보면서 공매도는 이번에 금지가 좀 풀려요? 오늘 4시에 거래소에서 회의합니다. 아, 회의 공청회 하는데. 풀릴 것 같아요? 아니면 연장될 것 같아요, 금지가? 근데 다 풀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아놓고 솔직히 이게 또 꼭 공매도로 해제해서 갔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이제 다시 이제 부활될 거다. 어차피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런 얘기가 앞으로 많이 가는 거 같은데 해제하는 얘기 맞는데. 아니 왜냐면 지금 지수가 2,500인데 계속 공매도 묶어놓으라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지수가 70% 올랐어. 네, 해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1.2가 우리 강상구 PD가 되게 그 감각이 좋고 약간 통찰이 있어. 이 1.2가 뭐냐면 우리가 코스피 PBR 밴드의 역사적인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처럼 주주들의 계좌가 잘 보호되는, 그러니까 이사회 선관주의 의무가 아주 좀 상식적으로 잘 정착이 돼가지고 일반 주주들의 계좌가 잘 보호되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시장에서는 PBR이 1배를 깨기가 어려워요. 근데 PBR이 2배를 가는 시장도 별로 없어. 그래서 1배 내지 2배를 보면 돼, 외국은. 근데 우리는 그 일반 주주들의 계좌가 맨날 털리잖아. 우리가 이제 그 100회 동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실 증거들을 많이 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 쇼크 때 남들이 1.0이 깨질 때 우리는 0.6이 깨지는 거야. 거의 이게 밸류에이션이 남들의 거의 뭐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디스카운트, 최악의 디스카운트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딱 보면 밴드가 나온 거야. 0.6에서 1.2 이렇게. 최악일 때 0.6 이번에. 그 다음에 과거의 밴드의 상단은 1.2. 근데 나는 왜 1.2 이상을 안 주냐. 일반 주주의 그 계좌를 보호하는 관련된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1.5까지 주고 싶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3천 넘는다는 얘기 나오는 거야, 이를테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지 않고, 아마 저 지난번에 그 기억날 거예요, 강상우 PD. 그 많은 유튜버들이 막 7월 유기설을 떠들어댔잖아. 기억나요? 내가 그때 왕짜증이 났어, 왕짜증이나. 아니 전문가 아니까 뭐 그냥 소설 쓰는 거야. 숫자를 보고 계좌를 보고 실사구실을 하고 그 바탕에서 뭔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소설 쓰는 거야. 막 7월 유기설인데 7월 유기설 근거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7월 유기설은 택도 없고, 뭐라고 제가 늦여름에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외국인이 샀다가 한 9월 말이나 10월에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9월에 저는 그 시기가 묘한 게 9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그 시기에 8월 말 9월 초쯤에 제가 생각하는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로 치면은 저는 한 1.1까지는 안 보고 한 1.1 정도? 1.1.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여력은 10%.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우리 그 주식 하시는 뭐 주린이 분들, 초보자 분들 막 유튜브 공부하고 주식 투자 한다는데 언택트로 막 모바일로 주식 투자 하잖아요, 요새는. 막 그냥 올라가는 주식 많으니까 야, 이거 뭐 사면 먹고 이거 완전히 주식이 완전히 꽃놀이 패구나 이거. 예,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한번 좀 된통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저는 심플해요, 심플해. 이 밸류에이션, PBR을 보면 0.6이던 게 1.2 가고 1.1 가면 거의 100% 오르는 거예요, 100%. 이렇게 주식시장이 단기간이 많이 오르면 반드시 한번 토해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뭐 피할 길이 없다. 제가 이거를 심플하게, 제가 소로스 버핏은 아니지만 90 먹은 제가 소로스 버핏은 아니지만 저도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1.05까지 갔네요. 1.05 조금 더 높아요.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근데 제가 진짜 불안한 건 뭐냐.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업종 중에 의약품 업종 있잖아요. 그거는 PBR이 7.04야 지금. 그죠? 삼성바이오 이런 거, 셀트리온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약품 지수가 7.0까지 간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 나는 이런 거는 한번 크게, 이게 지금 이제 의약품 업종이 지금 쭉 올라온 거거든요. 7.04까지.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코스피야. 코스피는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돼, 이건. 이거 옆으로 기는 거고 그냥 의약품 업종은 폭등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 너무 붕 떠 있다. 이런 거 보면 되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은 지금 PBR이 2.0을 넘었어요. 2.2. 자,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보통 대형주가 PBR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왜냐면은 대형주는 무겁게 움직일 게 생각하잖아. 코스닥은 정반대예요. 코스닥, 그렇죠. 정확하지. 상위 종목이 다 바이오주잖아요. 얼마나 지금 붕 뜬 상태야, 그게. 코스닥 지수가 지금 2.2야. 근데 코스닥 대형주 지수가 있어요. 이게 상위 시가총액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런 거 참 따져서 기사도 많이 썼는데 대형주 지수는 어디까지 갔냐? 4.0까지, 4.0. 그러니까 코스닥은 완전히 그 대형 바이오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붕 떠버린 거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가는 말에 올라서겠다고 다 그러고. 자, 코스닥 스몰캡 지수, 소형주 지수 1.3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25 정도, 1.25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소형주 지수는 코스피 지수와 거의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심플하겠다 이것만 봐도 이제 코스닥도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갈아타라? 소형주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소형주 중에 보면은 소외된 업종 종목들이 즐비하다. PBR 막. 그러니까 대형주는 막 4를 넘고 소형주는 1밖에 안 되니까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2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형주의 그 PBR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1도 안 되고 0.5도 안 되는 코스닥 소형주도 많아요. 예. 그런 걸로 일부 갈아타시라. 이렇게 제가 심플하게 딱 보고 그냥 우리는 숫자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숫자를 보고 어떻게 해야 계좌가 조금 안전하고 보호받고 불운할지를 딱 이제 우리가 딱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거지. 통찰을 하는 거지. 실사구시 하는 거죠. 코스닥 제약업종 5.35배. 코스피 그 의약품 지수보다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죠,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야. 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야, 코스닥 대형주 4.04, 코스닥 지수는 2.23, 코스닥 소형주 1.31이네, 1.31. 네. 참, 코스닥은 참 전 세계적으로 매우 진기한 시장 같아, 진기한 시장. 나스닥하고 한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확 표가 날 것 같아요. 네. 그 KRX 200 그 시험 보고 있잖아요.
신풍제약이 매매가 되더라고요. 와, 그 모의 투자 열심히 또 사고 팔았겠네. 신풍제약. 자, 아주 자 국내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유튜브를 즐겨 찾는 분들한테 제가 약간의 또 이렇게 고민거리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버핏 얘기 나와가지고 버핏이 사실은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것저것 투자를 잘못했다 막 뭐 욕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2020년 건재하게 만든 장본인이 뭐야? 애플 투자죠. 애플 투자. 그죠? 버핏의 애플 투자. 뭐 애플이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계속 뭐 오르고 있잖아요. 지난밤에도 3.3% 올랐던데 이 애플을 보아하니 참 자 버크셔 자 5.73% 빼면 나머지 주요 주주는 뭐다? 강 PD 내가 한번 읽어줄게. 나머지 주요 주주 버크셔가 5.7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략적 투자자 SI SI 또는 FI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고 나머지 보세요. 뱅가드 그룹 7.88% 블랙락 인스티튜셔널 트러스트 컴퍼니 4.38%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4.22% 뱅가드 토탈 스탁마켓 인덱스 펀드 2.6% 버크셔 빼면 뭐예요? 강PD 나머지는 다 펀드야. 어떤 펀드? 인덱스 펀드. 다 패시브 자금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다 주요 주주예요. 이 얘기는 뭐야?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했죠. 이 다음 버블은 어디에서 터진다? 패시브 자금의 패시브 시장으로의 쏠림으로 인한 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딱 증거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인데 거기에 주요 주주 상위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거 뭐 저 네이버가 다 알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워낙 대중화돼 가지고 뭐 이런 정보는 많아. 그래서 봤더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요 주주 상위 리스트를 쫙 뽑아봐서 지분율로 그랬더니 다 뭐야? 다 인덱스 펀드야.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애플의 사상 최고가를 만들고 뭐 시가총액 1등을 만든 건 어떤 무슨 대단한 뭐 저 전략적인 투자자가 뭐 해가지고 뭐 하고 이것도 있지만 그냥 기계적인 인덱스 펀드가 돈이 계속 그리 가니까 자 패시브 펀드가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았더라. 지난 5년간 10년간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장기 투자자도 하고 단기 투자도 하고 그냥 패시브 펀드 패시브 시장으로 자꾸만 가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큰 회사가 어디야? 여기 나와 있는 다 나오잖아.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다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패시브 시장으로 가고 있는 돈이 전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뭐 갑자기 블랙락이 뭐 5% 지분 공시하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이 막 의미부여를 해. 블랙락이 5% 샀으니까 얼마나 이 회사가 좋길래 그 유명한 블랙락이 5% 샀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패시브 투자하는 거야. 그냥 돈 들어온 대로 쭉 사는 거야. 자, 근데 요새는 그 인덱스 펀드도 다 이렇게 색깔이 생겨. 옛날에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코스피 200 쫙 뭐 나스닥 100, S&P 500 쫙 깔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섹터를 구분한다니까요. 2차 전지, 뭐 언택트 이게 테마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전 세계적인 그 상위 20개, 30개를 쫙 짜는 거야. 거기다 대고 이제 그런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예요. 요새는 패시브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른바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 그러니까 막 삼성 SDI 같은 거 2차 전지 막 그런 거 배터리를 묶여가지고 막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는 거야. 바이오 얼마나 요새 많이 그 흥행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불어나면 어떻게 돼? 지수 비중이 커지니까 더 들어오는 거지 돈이.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야. 지금까지. 이게 미국 시장 지금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거냐? 앞으로 1년 동안 있을 거냐? 이 버블은 언제 어떻게 꺼질 거냐? 제가 이거에 대한 뭐 옛날에 이제 닙티
니프티 50 장세가 있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30개, 50개 종목이 막 쭉쭉쭉 다 그 S&P 500을 그 이끌었던 그런 장세가 70년대, 80년대 있었거든. 그때도 그게 쫙쫙쫙 그냥 10년 갔어. 근데 지금도 그런 양상인데 그 이런 그 패시브 버블을 어떻게 어떤 계기로 나타날지 관련돼서 좀 아이디어라든가 그 좀 괜찮은 책이라든가 연구 자료라든가 이런 거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또 여기에 관한 그 어떤 그 의견이나 있으신 분들 좀 댓글 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국민연금 보호하려면은 이건 제가 꼭 한번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국민연금도 지금 자금을 어떻게 뭐 액티브 펀드, 가치주식 펀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어디다 해? 다 인덱스 펀드에 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선순환.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저 모기지 버블도 알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꽝 깨져버리는 거야. 꽝 터져버리는 거죠. 이번에 저는 그 한 아이디어로 아까 고민 그 어떤 단상으로 그 장면이 떠올라. 왜 그 이번에 저기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이제 사실은 필요한 그게 시장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하거든.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있는 거니까. 3억 이상 자산가들 상대로 펀드 만들어가지고 뭐 그거 뭐 자기들끼리 책임지겠다 사인하고 뭐 손실 책임지고 이익 나면 나누고 하겠다는데 그걸 말릴 만한 이유가 사실 없어. 근데 뭐 이제 와서 이제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100% 원금 부장해라 막 이런 그 결정까지 나오고 이러던데 이건 정말 코미디지 코미디 이를테면.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때 메자닌 투자가 완전히 버블을 이뤘거든요. 강 PD 그잖아. 메자닌. 우리가 메자닌 얘기도 한번 했었어. 다락방. 이것이 주식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채권도 아닌 것이 그 사이에 있다 이랬던데 어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쫙 이제 막 육성되고 대유행하면서 메자닌 투자가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 대유행했어. 제가 딱 느낌이 이게 메자닌 이거 한번 깨지겠구나 했더니 메자닌 버블 깨지겠구나 했더니 그게 어떻게 깨졌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두 개로 그냥 메자닌 버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 이런저런 아까 제가 진화한다 말씀드렸죠. 패시브 이 투자가. 그러면서 이제 막 섹터를 나누고 뭐 거기서 막 이렇게 선별하고 엄선하고 막 이래. 왜냐하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가면 수익률이 차별화가 안 되잖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 2차 전지 섹터, 뭐 4차 산업, 뭐 언택트 뭐 있잖아. 그죠? 결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자동화 막 이런 걸로 막 그다음 헬스케어 막 나눠 가지고 막 지수 만들어. 지수 만들면 그 거기에 관계된 ETF는 또 만들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경쟁이 붙는 거고 또 막 빨라지는 거고 이러다 보면 돈은 막 들어오고 그러면 막 옛날에는 한 2달 거쳐 만들 거 한 달에 걸쳐 만들고 실제로 이래 지금요. 실제로 내가 이게 괜히 한 얘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30개 종목 50개 종목 투자했는데 강 PD 네. 검증이 소홀하다 보면 그 30개 50개 종목 중에 문제 있는 기업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한두 개 빠그라지면 어떻게 돼? 그 ETF 어떻게 돼? 골로 가는 거야 내가 볼 땐. 아마 그렇게 오지 않을까. 제가 그 사모펀드 메자닌 버블 이거 내가 딱 보면서 메자닌 버블이 언제 꺼질까? 곧 꺼질 텐데 그랬는데 그냥 옵티머스 라임 그냥 두 방에 꺼져 그냥 확 가버렸잖아 그냥. 지금 누가 메자닌 투자 누가 얘기해 지금 대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물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어때요? 제 어떤 이런 어떤 그 약간의 그런 그 논리적인 전개가 좀 어떻습니까? PD.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그 관련해서 좋은 그 논문이나 책이 있으시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셔도 감사히 받겠고 아니면 책만 가져주시면 제가 사서 읽겠습니다. 강 PD도 좀 사서 읽는다고 하니까. 자, 애플 얘기하다 보니까 패시브 버블의 어떤 그 위험성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정말 이제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하자 이런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뭐 올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꼴찌였잖아. 꼴찌 지금 수익률이. 근데 지금 이번 반등장에서는 탑5 안에 들어요. 예. 반등의 각도가 지금 이게 탑5 안에 들어 지금. 그래서 가뜩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어떤 그 금융 당국 규제하려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부활하려는 그 마음이 더 커질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